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참 힘들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12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아쉬우세요? 네. 12강은 제가 늘 저희 평생 숙제로 꽂혀있는 저의 주제, 자존감, 자존감에 관한 강연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존감은 가장 강력한 스펙이다. 스펙이 딴 게 아니다. 그쵸? 네. 우리의 자존감은 근데 어디서 오나요? 크리스찬인 아이덴티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자존감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존감에 관련된 서적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쵸? 얼마나 책 많이 봤겠어요. 자존감 향상시키기, 자존감 향상시키는 법. 다 많은 책들을 보고 했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자존감 높이는 법을 강의하고 그렇게 하게끔 코치할 때 그 사람의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칭찬을 들어도 칭찬이 칭찬처럼 안 들려요, 그분은. 자존감이 낮아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 옷 색깔이 예뻐. 그럼 어머, 내 옷이 튀나? 이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자존감을 높이려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스펙이라고 해서 여러분 또, 그래, 취업 스펙, 성적 올리기처럼 자존감도 하나 갖춰야지, 하나 옆에 끼워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근본인 정체성을 안다면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걸로 저는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부르셨다. 언제? 창세 전에. 그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결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미 세상도 짓기 전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기에 너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 생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자존감 운동, 자존감 무브먼트,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다 근본은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 자존감 파티를 합니다. 제가 아마 첫 강연 때 잠시 자랑했을 겁니다. 좋은 건 자랑해도 되죠? 저희 환자분들 치료가 끝나신 분들도 자존감을 서로 셀러브레이트 하다. 그래서 파티다. 뭐 자존감 공부, 자존감 학교 이런 게 아니라 딱딱한 게 아니라 우리 셀러브레이트 하자. 우리가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지고 서로 좋아지고 우리가 다 인간이 다 병자예요. 한 가지씩 다 있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병원에, 저는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병원에 오는 분은 그래도 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연약함을 인정한다.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려고 온 거다. 대부분의 정말 심각한 사람들은 걸어다니고 있다, 밖에서. 그의 피해자들이 일단 대부분 많이 오고요. 알코올 중독의 아내, 매 맞는 아내, 외도한 남편의 아내, 피해자가 병원을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정신과 다니는 게 흠이다, 아니다? 아니다. 실제로 파티하면요, 막 서로 셀카 찍고 막 서로 사진 찍어요. 그러면 다른 정신과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어머, 이 병원은 원래 정신과 병원은 촬영 금지인데, 왜냐면 익명성 때문에 어떻게 개인 정보도 있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다들 올리세요?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최신 트렌드로 나는 내 종합검진 받듯이 나는 저 병원에 가서 정신건강도 점검하고 또 뭐 필요하다면 우울증 약도 먹어서 조금 더 기분 좋게 살고 있어. 이런 거가 그렇게 크게 이제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면 이 자존감이 바로 제가 마카롱. 제가 늘 얘기했죠. 저희 자존감 파티하면 저렇게 제작한 마카롱을 드립니다. 왜 드릴까요? 살찌라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들어왔을 때 마카롱을 처음 맛봤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맛이. 정말 오묘한 맛이잖아요. 이 과자가 어떤 과자도 이런 맛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맛이. 그래서 이건 자존감 맛이다. 자존감이 워낙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색상도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다 다르다. 같은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몬드 믹스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고 뭐 색소에 따라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한 가지도 같은 색이 없구나. 그리고 맛도 맛있지만 제가 한 번 더 놀랬어. 2번 놀랬는데 그 이유는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요만한 거 하나가 3,4천 원씩 하고. 그래서 이렇게 존귀한 거다. 가장 비싼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표상, 이미지로 자존감 파티에 오신 분들을 그냥 자존감 그러면 막 똥구름 잡기로 막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거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삶의 자세로, 우리의 표정 하나, 외모에까지 다 드러나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자존감은 이렇게 물질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했고요. 그래서 마카롱을 보실 때마다 제 생각을 해주세요. 마카롱은 뭐라고요? 마카롱은 자존감 맛이다. 그랬더니 저희 병원에서 오래 근무했던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저희 자존감 파티 한다고 그랬더니 글쎄 저를 너무 감동시켰어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또 자랑을 한번 하면 이거 아세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떡케이크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존감은 정성이다.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눈 깜짝할 사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정성을 기울여서 나를 꽃밭 가꾸듯이 저 꽃잎 하나하나 얼마나 힘들게 새기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40개까지 만들어 갖고 왔더라고요. 저한테 말도 없이. 진짜 원장님 마카롱만 상징이 아니라 이 떡케이크도 상징입니다. 그럼 저기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다 썼어요. 그래서 저거를 받은 사람들 한 분 한 분 다 감동을 받았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자존감은 뭐다? 정성이다. 그래서 떡케이크의 정성처럼 자존감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꽃잎을 만들듯이 가꾸어 가야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사실 초반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갔었어요.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갔던 이유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정말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걸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캘리포니아에 산이 그냥 돌산이에요. 그런 데를 막 한없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제가 가기 전에 기도받았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면 금은 보화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대감을 갖고 갔겠죠. 근데 세미나를 갔는데 3박 4일 동안 별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세미나. 발표하고 이제 그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속상해져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돌산을 뚫고도 왔는데 금은 보화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근데 마지막에 왜 같이 통성기도를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제가 정말 너무 울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딱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이런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금은 보화는 너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소중한 사람 바로 너다. 그랬더니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The precious is you. 이렇게 영어로 이제 영어 세미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금은 보화가 나구나. 왜 내가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지금까지 나 너무 열심히 살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엄마 말도 잘 들었고 환자분도 너무 열심히 봤고 근데 단 한 번도 나에게 칭찬해 준 적이 없었다. 목회자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역하고 그러면서 나는 뭔가 맨날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맨날 뒤지는 것 같고 주부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일을 해도 티가 안 나. 내가 한 건 티도 안 나. 그쵸? 맨날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저는 소중하고 뭐 보배를 금은 보화를 본다 그래서 무슨 뭐 귀신을 쫓고 막 정말 우울증 환자가 막 통곡을 하면서 좋아지고 이혼하려는 사람들이 막 손붙잡고 막 우리는 같이 살게 됐다 그러고 그런 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눈에 보이는 그 아직까지도 업적
지향적이라서 doing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정말 그 존재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왜? 내가 소중하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바탕에요. 내가 소중하다는 게 안 믿어져요. 왜 나를? 이유가 없다. 난 그럴 조건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흉측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얼마나 나쁜 생각을 맨날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소중하냐. 누가 주입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 because 여기 나오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여기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존감.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자존감에 대한 관심을 너무 갖게 됐고요. 보니까 정확하게 뜻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기 효능감. 내가 이걸 했다. 내가 떡 케이크를 만들었다. 자기 효능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다는 자기의 효능, efficiency를 보였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일종의 자신감과 같은 겁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가 이제 여기 있는 건데, 자존감이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인 거죠. 그 안에 doing도 들어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떡 케이크 못 만들어도, 내가 설사 좋은 대학 안 나왔어도, 자기 존중, self respect라고 해서 나를 존중하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존재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적인 자기 만족,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에요. 그래서 그 존중감이 사실은 being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는 충분히 훌륭하다. 그것만으로도.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자존감에 대한 정의를 일단 먼저 하고 가고요. 그러면 작년 출판계의 대세도 자존감이었어요. 우리에게 자존감이 왜 중요한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너무 많은 선택들이 많고 so many choices. 그리고 so little time. 시간은 없다. 너무 바쁜데 선택할 건 너무 많아.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가 1990년대 국제자존감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선택들을 내려야 하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대학도 종류가 너무 많죠. 은행에 가면 또 이렇게 들어야 하는 보험 종류는 많은지. 그렇죠? 인터넷 하나만 가입하려고 그래도 도저히 나의 선택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그렇게 가까운 거 말고 먼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어요. 배우자 선택, 학교 선택, 또 그런 자존감이나 또 선택하는 법을 어디서 배운 적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자존감이 중요한 시대다.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했어요. 저는 뭐든지 무슨 이론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제 걸 한 가지 더 추가해. 그게 저의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데 하나 추가했어요.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에, 미국은 이미 유행이 지났어요. 90년도. 우리나라보다 항상 심리학이 20년 앞서가거든요. 상담하기. 우리나라가 이제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자존감의 물결이 이제 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자존감 중요한 이유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불안한 정세. 이런 것들이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방독면도 내가 먼저 챙겨야지. 나라가 줄 게 아니야. 그렇죠? 자존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대신 챙겨주는 게 아니야. 내가 책을 옆에 한 권 끼고 있듯이 언제든지 자존감 이렇게 돼야 되는 정도로 시급한 응급약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럴듯합니까? 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은 어떤 게 있는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아마 해당되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안 좋은 남자를 찾는 연애 패턴. 어머, 쟤는 왜 저런 남자를 맨날 반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지나친 겸손. 변호사인데 자기를 늘 과소평가하는 그런 변호사를 상담한 적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엄마가 그 옷 입고 가지 말라니까 너무 주눅이 들어서 옷을 몇 번씩이나 갈아입는 변호사. 또 부모의 바람으로 직업 선택에 있어서 선택장애. 자기의 결정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독불장군.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창의적인 것보다는 그냥 하던 대로 해.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하자. 그런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뭔가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저는 낮은 자존감이란 말보다는요,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 또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 성적순이 아니니까. 성적이 낮다 높다가 아니니까. 그러면 자존감의 선구자인, 제가 미국에 있다고 그랬죠? 여섯 기둥이란 책을 쓴 분입니다. 나다니엘 브랜든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자존감의 여섯 기둥이란 책을 썼고요. 이분이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자존감을 지닌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 거기서 관찰이 시작돼서 자존감 연구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자존감 낮고 높고를 누구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 자존감과 내 자존감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개의 기둥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일단 첫 번째 기둥은 의식하면서 살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어떤 상황인지, 나의 감정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리치료의 기본은요, 뭐예요? 나를 알자. 나를 바로 알자. 과연 내가 저 큰 그림에서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막 불이 막 내 발등에 떨어져, 뜨거워. 이것도 오라고, 이것도 상처받고, 이것도 힘들어. 이것도 화나. 그렇게 막 정말 용광로 끓듯이, 여자분들한테 설명하기 좋은 거는 압력밥솥에 그 스팀 끓듯이 그냥 막 정말 폭발 일보 직전의 상태의 그것이 아니라 먼 그림, 난로의 그림을 보면서, 아, 나는 여기 있구나.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은 여기구나. 이래서 내가 여기 있었던 거구나. 그거를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심리치료의 1번이에요. 나를 알고 나의 위치를 아는 것. 그게 이제 객관화 작업이라는 건데요. 미국은 여기서 더 플러스 해가지고요, 문장 완성 검사를 시켜요. 내가 지금 왜 결혼하려고 하는가?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게. 그래서 좀 더 자기 생각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거를 시도하고요. 또 몸을 움직이면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서 의식을 행하는, 마사지를 받고 숨쉬기 운동을 하면서 복식 호흡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제가 아마 지난번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에서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숨쉬기 운동도 운동이다. 그 안에도 우리가 내 의식을 명료화하는 방법들이 있다. 자, 두 번째 기둥은요, 자기 받아들이기. 자기 받아들이기는 뭐냐면요, 내가 내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요, 내가 내 편 안 드는 분 많아요. 내가 결정하고 나서도 맨날 후회해. 못 믿어. 그리고 나를 너무 핍박해. 나는 왜 이래? 나는 이러고도 못했어. 누가 알지도 못하는데도. 그래서 내가 나의 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자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울 보기를 시켜요, 가끔. 당신이 거울을 봐라. 어떻게 생겼냐? 나를 좀 위로해줘라. 피곤했구나. 어땠구나. 자세를 좀 바르게 해야 되겠다. 우측 어깨가 좀 올라가 있네. 이렇게 내 친구다, 나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또 성격.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난 너무 소극적이야.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소극적인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죠? 나서지 않으니까 욕은 좀 덜 먹어. 근데 소극적이니까 또 조금 이득에 못 취할 때가 또 있겠죠. 피할 시대니까. 그런 것처럼 동전의 양면이다. 너의 성격은 모든 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너무 바꾸려고 애쓰지 말거라. 좋은 점을 취하는 거죠. 또 세 번째 기둥은 자기 책임지기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게요, 그냥 나만 의시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있으려면 책임이 따라야 돼요. 어떤 책임?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내가 한 행동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 남을 탓하지 않는 것. 왜? 내가 한 행동에 대한 탓은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요, 항상 탓을 합니다. 부모님 탓,
남편 탓, 자식 탓. 그쵸? 그래서 내 불행의 책임, 내 행복, 내 감정, 내 행동의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 자신에게 있다. 하나님도 탓하지 마라. 하나님 뭘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하러 올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슈퍼맨을 얘기를 한 건데 내가 스스로 나의 행동을 책임지고 나의 감정을 책임지고 하려면 내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기둥 볼게요. 네 번째 기둥은 자기 주장하기입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자기 주장하기라고 하면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왠지 교회에서 막 큰 소리 내면 안 될 것 같고 여자가 집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자존감에서의 자기 주장이라는 거는요. 내 바램과 욕구를 존중하지만 상대방의 욕구를 동시에 존중하는 거예요. 목소리만 큰 사람은 나만 잘난 거고 너는 조용히 하라는 얘기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신의 욕구 또 다른 사람의 욕구를 같이 항상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요. 대면을 피하려는 거를 버려라. 뭐냐면 갈등이 일어날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 봐 목사님하고 사이가 나빠질까 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얘기를 못 해요. 얘기를 안 하고 나서 돌아서서 집에 오면 기분이 어떨까요? 뭔가 찜찜해. 뭔가 찜찜해요. 침묵은 지켰으나 자신은 배신한 거예요. 그쵸? 거짓 평화였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의 그 존중은 하지 않고 내 욕구만 막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호전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아야 한다. 또 공동체를 파괴시켜서는 안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해서 남편하고 이혼했어. 그럼 속 시원할까요? 그 책임도 결국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다 해서 그 공동체가 무너졌어. 이제 안 모이기로 했대 거기에 있네. 그것도 그 책임도 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을 버리고 솔직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타인의 권리도 인정해야 된다. 그 공동체의 권익도 존중하면서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참 똑똑한 이기심과 용기가 필요하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잘할 수 없어요. 또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여정 가운데 계속 반복적인 연습, 또 용기, 그것들을 가지셔야겠죠. 다섯 번째 기둥을 말씀드리면 목적이 있는 삶, 목적에 집중하기입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과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책임감 있는 태도로 실행에 옮기는 것.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저한테 찾아오는 분이 2번 이혼하신 여성이 계셨어요. 그분은 커리어적으로는 훌륭해. 그런데 뭔가 남자만 만나면 좀 그랬던 거예요. 어렸을 때 뭐 상처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상담을 진행했는데 그분이 좋은 상대를 만났어요.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시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거기서 손을 붙들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사업을 일으킨 걸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가지고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어렸을 때 결혼했던 거는 무슨 노력을 했냐? 무슨 노력을 했냐? 산 기간도 1년 정도뿐이 안 된다. 무슨 노력을 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서 내가 목표를 세워서 정말 전략적으로 결혼의 행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면 나도 할 수 있겠군요. 나도 할 수 있겠군요. 그쵸?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포도밭 가꾸듯이 현실적인 목표들을 세우고 오늘은 요가지를 치고 오늘은 여기 있는 풀을 뜯고 그죠? 여기 있는 덩쿨 하나를 더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그것을 향해서 행동을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성과를 나타내서 좀 좋은 결혼 생활이 되면 본인에게 자존감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내가 더 그걸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목적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아, 나는 이 목적을 가져야지. 나는 말을 좀 예쁘게 하고 싶다. 응? 나는 좀 먹는 거를 잘 조절하고 싶다. 여러 가지 항상 목적을 가지시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기둥입니다. 자아 통합하기. 이거는 인터그리티라고 해서 통합. 우리나라 말로는요, 언행일치 같은 거예요. 모순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가끔 리더에게 가장 큰 실망을 하는 것은 바로 모순이에요. 우리가 아빠한테 왜 실망해요?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집에서는 자기는 하나도 안 해. 그죠? 엄마가 맨날 야, 거짓말 하지 마. 너 밖에 나가서 너 그러다가 큰일 나. 그러면서 엄마는 누가 오면 야, 엄마 없다고 그래. 모순이에요, 모순. 그거는 자아가 통합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존감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치심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교회 리더나 또는 저같이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어떤 대표나 마찬가지예요. 환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잘하십시오.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연약하니까 통합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나에게 나는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가?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그죠? 그 어떤 분이요, 굉장히 모임을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여자분 열정적으로 모임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거기 우리는 모임 같은 걸 하면 파벌이 생기잖아요. 거기 파벌 중에 어떤 분이 이분하고 친한데 조직에서 그 모임에서 조금 따돌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조금 이렇게 친해지면 안 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모임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분을 약간 자기도 이제 무시하게 된 거고, 그분이 어느 날 따로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장이니까, 모임의 장이니까 나랑 얘기 좀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도 피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에서 더해서 그 회원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이제 조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에게 온 보상은 내가 이제 약간 골칫덩이를 골칫거리를 없앤 보상은 있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모임의 장으로서 그 사람이 다른 대가를 치렀어요. 왜? 나는 리더로서 자격이 없구나. 나는 리더로서 그 사람이 따로 찾아와서 나를 만나자고 했는데도 그냥 무시. 그래서 이게 바로 리더의 자격의 인터그리티라고 해서 자기 통합, 정직성, 또 신뢰, 이런 것이 공평한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리더의 자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리더라고 그래서요, 꼭 교회 목사님이나 어떤 대표만 리더가 아니고요, 한 가정의 부모, 그죠? 리더예요, 다.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언행일치하는가, 남이 안 보고 있어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죠? 부엌 일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먹을 거니까 에이 대충 해 이게 아니라 2번 씻고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에 옮기신다면 자아를 통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자존감에 대한 오해. 워낙 자존감의 얘기가 많으니까 중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자존감이란 독이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중국이 앞서가는구나. 그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미국이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미국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동양 철학에 기반해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하면,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거는 자신의 가치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치도 인정하는 것이다. 저 사람 자존감이 높아.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허세를 비우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명품을 휘감고 다니는 사람도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뭐 휘감으신 분은 없으니까. 사실 나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존감이 낮다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낮은 자존감이나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도 우리가 도움이 되도록 좋아지게 하는 필요가 있지만 사실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자존감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쪽으로 우리가 이걸 추구할 수 있는가라는 거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내가 자존감이 좀 낮더라도 오히려 내가 조금 낮으면 사람들이 좀 불쌍히 여기서 끼워줘. 호감을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불쌍하니까 또 자존감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들끼리 응집이 잘 돼요. 아까 비슷한 사람끼리 뭐 눈에 뭐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잘 지낼 수 있구나. 또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좀 더 쌓아간다면 자존감이 좀 낮더라도 살만하다. 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자존감이 낮은 자신을 탓하지 말고 인생의 안목을 넓게 보는 의미를, 관점을 가져라. 동양 철학이라는 게 약간 그렇잖아요. 관점을 넓게 봐라. 이런 쪽으로 얘기해서 제가 이거다. 자존감이 낮다고 그래서 또 그걸로 또 자존감이 낮아져. 그게 아니라 요즘 자존감 책이 너무 범람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책을 보다 보면 내가 자존감 낮은 게 뻔히 보이고, 그러면은 나는 노력을 해도, 책을 봐도, 강연을 들어도 소용없구나. 그게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것도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다. 내가 그걸 발견한 것도.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제 책이 나왔었는데, 제 책에 제가 이런 말을 썼죠. 그래서 나를 상처 입히는 거는 나 자신이다. 그래서 그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 부분이고요. 나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자. 너무 외부의 목소리와 메시지에만 휘청, 여기 휘청, 여기 휘청. 그리고 팔랑귀라 그러잖아요. 팔랑팔랑. 요즘은 남자분들도 팔랑귀가 많아요. 남자분들도. 왜? 수많은 선택들이 있어서. 그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상처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 나오고 난 다음에 30% 이상이 남성 독자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 책 너무 감동이고 눈물 흘리면서 봤어요. 남자분이에요. 너무 정말 희한하다. 여자만 상처받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남자분의 상처에도 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렇죠? 또 저는 상대적으로 교인들도 상처를 참 많이 받는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이스한 사람이 돼야 된다. 선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나의 욕구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견디고 참다 보면 그게 또 다시 또 다른 희생. 그죠? 더더군다나 목회자분들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성도들이 상처받을까봐 말을 안 하고 얼마나 끙끙 앓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할 때 참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우리를 막 보호하고 막 이기적으로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상처를 받더라도 그 상처가 오래가지 않게 하자. 또 남 탓하지 말자. 상처를 일으키는 거는 내 원인이 많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정말 내가 은혜를 받고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봉사는 우리가 조금 실망스럽거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도 그것이 진정한 상처가 아니에요. 신나서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강연 12강 다 진행했죠. 제가 정말 처음에 이거 2월 달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제가 무엇인가 하나 더 가르쳐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12강 준비하면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저였던 것 같고요. 참 좋은 이런 위로의 만남이 또 이렇게 청중과 함께 위로의 만남이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과목들을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여전도회에서 했던 10강들을 조금 더 나눠서 제가 더 세분화했던 건데 특히 추가한 부분은 최신 트렌드, 독신, 가정, 1인 가정, 또 성에 관련한 것, 또 중독에 관련된 부분, 자존감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해서 강연을 꾸려봤습니다. 강연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부분들 좀 찾아서 다시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길거리에서도 또 병원에서도 보고 많이 도움되셨다고 저에게 피드백 주셔서 제가 준비하는 동안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목사님도 아니고 또 그렇게 뭐 유명한 훌륭한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굉장히 부족하고 뭐 그냥 환자를 많이 봤다는 뿐인데 과연 나에게 이런 강연할 자격이 되어 있을까?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면서 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강연 토탈 12강연을 합쳐서 이 한 슬라이드로 제가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쓰여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 강연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어느 시점에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옵니다. 이미 왔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또 올 겁니다. 저도 영혼의 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벽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 코칭이에요. 건강한 영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 벽을 돌파함으로써 기다리면서 돌파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욥이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떨리듯이 내가 그걸 만나는 그 진정한 대면만이 그 진정한 친밀감만이 겪어보셨죠? 그것만이 하나님을 깊이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가장 큰 결실이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만이 가장 큰 결실이고 이 밤을 통해서 내 모든 애착, 내 모든 중독, 내 모든 나쁜 습관, 내 모든 우울, 내 모든 무기력 이런 것들이 없어질 줄을 믿습니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꿋꿋이 버티실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거고 그 새겨짐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도약을 하는 거고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12강의를 오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